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봄비 오는 목요일입니다. 비가 오니까 출근하는데 좀 어렵긴 하지만 어찌 보면 이제 대지를 좀 적실 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모든 것들이 해만 쨍쨍 나는 것보다도 비 오는 날, 흐린 날도 인생에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오늘 해봤습니다. 예, 증시는 이제 북한에 대한 리스크 완화,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 이런 기대감들을 반영하고 강하게 올랐는데 다시 좀 소강 상태로 들어간 분위기이죠. 예, 또 미국에서의 무역 통상에 대한 우려들 이런 것들이 계속 압박되면서 미 증시도 약세 흐름을 이어갑니다. 우리 야간 선물 0.15% 밀렸고요. 미 증시가 나스닥은 0.2% 정도밖에 조정받지 않았는데 다우지수가 다시 1%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역시 이제 무역전쟁에 대한 얘기들 또 새로운 백악관의 인물들이 교체되는 이런 우려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결국 이제 3월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다음 주에 있을 FOMC를 또 바라봐야 되는, 오히려 이제 FOMC 이후의 흐름들을 변곡점이 돼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악재가 아니라 좀 호재가 되어줬으면 하는 이벤트의 바람들을 가지고요. 목요일 출발 마케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코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로 오늘도 시장에 대한 길을 묻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장영혁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국 경제, 정치, 증시는 인물 교체가 요즘 쭉 계속 관심사이지 않습니까? 싹 물갈이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게요. 새로운 아마 미국 백악관 무역경제자문이 이제 임명이 되는 모양인데 역시나 중국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하고 강경파들이 나오는 모양새인데요. 시장은 좀 쉬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어제 아침에는 이제 틸러슨 해임 뉴스를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타이밍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이게 시장을 꺾는 이슈가 되지는 않을 거다. 어제 우리 국내 증시 모습 보셨겠습니다만 잘 버티는 거죠. 이 정도는 잘 버티는 거라고 보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두에서도 타이밍이 아쉽습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린 이유가 지금 시장이 이제 소위 상상력이라는 걸 발휘를 하면 이게 지금 이 북미 회담을 앞두고 대북 강경을 띠고 있는 폼페이오 쪽으로 무게가 실린 거고 지금 무역 전쟁의 타겟은 우리 방송에서도 여러 번 찝어드렸던 것처럼 딱 중국인데 그럼 이 중국 쪽으로 다시 한번 또 압력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봤었던 이 시황에 대한 큰 줄기는 아직 펀더멘탈에 이상 없는 건강한 조정으로 읽고 있으니까 이건 나머지 뉴스들 그냥 노이즈로 보고 넘겼는데 이게 만약에 현실화돼서 어제도 그런 뉴스가 꽤 나왔는데요. 중국 쪽으로 추가 관세, 수입품들에 대한 600억 달러 규모가 된다. 이런 식의 얘기들. 그리고 제가 그러면 이 최악의 케이스는 중국이 소위 맞짱을 떠서 보복 조치를 실행하는 거 이렇게 흘러가면은 사실 교역 규모가 훅 떨어질 거기 때문에 성장률이 감소할 거거든요. 이때는 펀더멘탈에 문제가 좀 생기겠죠. 근데 어제 미증시에서 보잉이 꽤 많이 빠졌는데요. 그때도 제가 자료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제일 많이 수입하는 건 농산물 쪽이고요. 에너지 요런 쪽들이고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이 수입하는 거는 항공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쪽으로 이 보복 조치가 몰리는 거냐? 이런 식의 시장의 상상력을 발휘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당연히 마이너스 뉴스로 들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좀 억눌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주변 얘기고요. 어제도 그럼 오늘 저녁 때는 우리 소매 판매 한번 봅시다. 물가 데이터가 가이던스 내에서 나왔으니까 소매 판매가 좀 강하게 나오면 펀더멘탈 견조합니다라는 부분을 말을 해줄 테니 한번 쳐다봅시다 라는 얘기로 어제 마무리를 졌었는데요. 어젯밤에 발표된 소매 판매 지표는요 굉장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전월 수치 대비해서 0.4% 늘어날 걸로 봤는데요.
오히려 마이너스 0.1%가 줄어서 나와서 시장에서는 소위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물가가 올라서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금리가 더 빠르게 올라가는 이 구간에 들어갔을 때 이 펀더멘탈이 버틸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식의 우려들을 소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몇몇 지표들을 통해서 그 부분들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 첫 페이지 보시면은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저께 본 내용이에요. 네, 물가를 열어봤더니 이미 뭐 시장에서 물가가 상당 부분의 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라는 가이던스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라, 그리고 기저를 반영하면 뭐 올 상반기 때 뭐 CPI가 뭐 다소 좀 높을 수 있다. 하지만 뭐 2.2% 나왔다라 그래서 이 악재냐? 이거 아니다. 우리가 뉴 노멀 상황에서 이 과거 뭐 저성장, 저금리 딴에서 이 시장을 봤을 때는 뭐 충분히 뭐 일반적인 그림이었는데, 올드 노멀 쪽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원래 경기라는 게 좋아지면 물가는 올라간다라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상할 건 없다. 그러면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 있는 거니 소비야 증명해다오라는 거를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소매 매출값하고 지금 가계 소비 지출값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 뭐 한눈에 보더라도 이 소매 매출값은 변동성이 작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걸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변동성이 꽤나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시계열적으로 좀 분석을 한번 해보면, 뭐 한파 있을 때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시장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쳐다보고 있는 소매 판매 값도 2월 값인데, 여기도 기대보다 좀 안 좋게 나왔던 몇몇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1월 달에 굉장히 안 좋게 나왔었던 거는 한파 핑계를 많이 댔었는데, 이번 달에는 꽤나 많이 개선됐을 걸로 봤습니다만, 그걸 증명하지 못했다. 그래서 오히려 어제 시장에서는 뭐 중국 쪽의 이슈들도 뭐 보복 조치 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겠지만, 사실 그 뉴스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어제 시장에서는 시장이 좀 기다리던 지표값이 나오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가 증명을 해야 되는 이 기대치 값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3개월 연속 소매 판매 값이 빠진 게 제가 얼핏 보기에는 2012년도 이후에 3개월 연속 하락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다소 좀 과도한해서 물가가 높아지니까 소매가 빠지는 거 아니에요? 라는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제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주판화를 튕겨봐야죠. 그럼 이렇게 불리하다라고 읽는 시선이 나온다라고 하면 또 긍정적 시선으로 올라오는 쪽이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금리 4번 못 올리겠네. 라는 부분으로 또 이어질 거고요. 원래 시장이라는 거는 상상력이니까 여기를 한번 보시면 지난 12월 발표했었던 연준 데이터하고 이번 3월에 이제 이 경제 전망치와 점도표를 관심 있게 볼 텐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9월 전망치보다 일단 다 높게 올려 잡았어요. 성장 부분에 대한 가이드를 9월보다 지난 12월에 높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PC 값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큰 무리 없을 겁니다. 라는 부분은 변동 없다라는 쪽에 얘기를 했고요.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금리 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롱텀 금리로 한 2.8%, 2020년 때는 한 3% 정도 될 겁니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 3월 FOMC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12월 달 나왔던 표를 보여드린 거고, 새롭게 이 표가 바뀔 텐데 한번 가이드를 세워보자라는 거죠. 이 GDP 성장률 단으로는 최근 나왔던 움직임으로 봤을 때 조금 높여 잡겠죠. 트럼프의 친시장 정책, 감세, 이런 부분들도 일부 영향을 미치겠죠. 지금 나오고 있는 보호무역에 대한 이 가이던스들은 성장률을 약간 하향시키는 요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단 상향 조정은 되겠지만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물가에 대한 전망인데요.
물가에 대한 전망을 만약에 강하게 했다라고 보면은 이 밑도 같이 변하게 될 텐데 이번 3월 FOMC에서 지금 물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지 정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그림을 보고 물가가 많이 튈 겁니다라고 연준이 못을 박아버릴 거냐.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번 3월 달에 이 경제 전망치, 이 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크게 변하지 않으면 점도표가 무리하게 올라붙을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대신 말로 마사지를 하겠죠. 그러니까 3월 FOMC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큰 변동을 주지 않고 6월 달에 조정될 수 있어요 라는 뉘앙스를 좀 남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일단 시장에서는 3월 FOMC 뚜껑 열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을 좀 우려하는 시각들에서 봤을 때는 3월 FOMC 끝나고 나면은 약간의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시장을 이길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다소 밸류에이션이 비쌌어요 라고 보는 이 시선들이 일부 존재했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펀더멘탈에서 깨졌어요 라는 뉴스들은 좀처럼 나오지 않았고 3월 FOMC에서도 다소 좀 밋밋하게 흘러간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이런 뭐 얘기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높았는데 그냥 긍정적으로 뭐 건강한 조정을 겪었어요. 뭐 정치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정치 이벤트 뭐 안 녹이는 적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건강한 조정인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일 발표된 소매 판매값은 좀 뭐 아쉬웠습니다만 이번에 틸러슨 이 경질 타이밍도 참 아쉬웠습니다만 다음 주에 있을 3월 FOMC에 대해서 너무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다음 주에 빅 이벤트니까요. 그 부분 체크해봤습니다. 예. 다들 뭐 여러 우려들로 해서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이 조정 자체는 있을 수 있는 긍정적 조정 그리고 정치 논리는 노이즈에 불과하다 이렇게 마지막 PPT의 제목이 네. 제일 눈에 띕니다. 네. 그러면 이 조정이라면 하락이 아니라 조정이라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또 시장의 주도주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게 얘기하려면 결국 반도체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쵸. 어제 이제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제 뭐 그렇게 강하진 않았습니다만 또 어제도 이제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외국인들 계속 사고 있나요? 네. 뭐 시장 대비 강세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네.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치고 있는 시장이니까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도 얼마 전까지 셀트리온에 뭐 일부 좀 수급적인 피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수급이 역전되는 그림 쪽으로 갔으니 삼성전자 봅시다라는 부분이 요즘 저희 방송에서 많이 나갔죠. 근데 시계를 좀 뒤로 돌려보시면 옛날에 하이닉스가 뭐 돈을 벌었다 말았다 할 때 그때 한번 기억해 보시면 뭐 다 공통적인 사항이었어요. 반도체 가격이 좋아서 한번 돈을 벌면 그 돈으로 다 뭐 하냐 하면 설비 투자하죠. 네, 캐펙스 증가합니다. 예. 그럼 다음에 되게 되면은 이 반도체 가격이 또 약세로 흘러 들어가면서 돈을 또 못 벌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또 투자가 이제 확 줄어들죠. 그 다음에는 또 가격이 또 강세를 띠면서 또 캐펙스 투자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그림이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반도체를 보고 사이클 산업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쪽들도 일정 부분 존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라고 얘기하면 뭐 빅데이터에 뭐 이런 부분들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데이터 센터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부분들. 여기 다 결국은 메모리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반도체를 뺄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뭐 시장 마이크론 주가 보면은 뭐 많은 걸 증명하겠죠. 마이크론 주가가 뭐 어마무시하게 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 대한민국에 대입시킨다라고 하면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 2인데 이 1, 2가 이렇게 버티면 다른 종목들이 굉장히 좀 부진하다 하더라도 시장이 많이 빠질 일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과거에는 남았다 줄었다 남았다 뭐 오버서플라이와 뭐 공급 부족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줬었던 과거 그림에 비해서 이제는 안정됐죠. 이 안정된 가장 큰 원인은요. 과거에는 이 소위 플레이어들이 많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지금은 뭐 다들 이름도 까먹으셨을 텐데 뭐 키몬다, 뭐 대만의 뭐 여러 업체들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엘피다 얘기하면은 딱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일본의 자존심 엘피다가 무너질 정도로 시장에서는
이 플레이어 정리가 한번 세게 나온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글로벌 D램 점유율이 지금 70% 넘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공급 과잉, 치킨 게임 그런 얘기. 그러니까요. 뭐 예. 과거에 뭐 삼성전자의 골든 프라이스 전략, 그러니까 네. 얘네들이 물건값을 이제 이 가격을 확 떨어뜨려 가지고 나머지 플레이어들을 다 줄인다. 고사시키고 나중에 이제 시장을 점유한 다음에 가격을 뭐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논리들 얘는 굉장히 많았었죠. 지금 보게 되면 플레이어들 숫자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서 가격이 뛰는 것보다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뛰는 이 공급자 이 우위 산업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우리 대한민국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70% 이상 점유하고 있는 이 분위기에 판을 깬다? 이거는 이 좀처럼 맞지 않는 논리가 될 겁니다. 타이밍 자체가 뭐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일단 이쪽에서는 여전히 기대가 남는다. 그리고 뭐 저희 방송에서 뭐 요즘 심심치 않게 안내가 나가는 게 네. 삼성전자 5만 원 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만만해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싸질 기회를 잡을 겁니다. 뭐 이제까지 한 번도 비싼 적 없었던 삼성전자를 기대하고 있는 이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단 하방 경직성은 상당 부분 잡는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방송에서 워낙 여러 번 나갔던 거고 오늘은 새로운 투자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 아마 이제 저는 차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음에 차를 사게 되면 내연기관을 살까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아마 다음에는 적어도 하이브리드 이상을 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뭐 순수 전기차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폴kswagen이면은 이제 대중적인 차 이미지의 선두주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슈퍼카 대열에 들어가 있는 차도 아니고 뭐 폴kswagen 정도 되면은 약간 고급진 모델에서부터 저가 모델까지 아우르고 있는 그냥 대중적인 브랜드입니다. 그럼 이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대중적인 색채를 띌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여기 로드맵 2에 대해서 한번 제가 글을 써놨는데 캡처를 떠왔는데 네. 브랜드명인가요, 저거는? 네. 예. 그러니까 로드맵 네. 2로 가는 길. 길다. 네네네. 그러니까 전기차 변화? 쪽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네. 이 슬로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죠. 이게 로드맵 2는 이번에 발표한 게 아니에요. 작년 9월에 발표했어요. 예. 근데 지금 조명을 좀 받고 있는 거는 일단 과거에 발표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작년 9월 달에 2030년도까지 95조 원 투자해서 300종의 전기차를 빼내겠다. 이건 뭐 대단한 포부죠. 예. 투자금 자체가 장난이 아니니까요. 이 중에 투자금의 72%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 이쪽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지금 이 골프에 이 배터리를 넣고 있는 삼성 SDI가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물론 삼성 SDI한테 이 배터리 셀 이쪽에 투자금을 다 몰아준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폴kswagen과 삼성 SDI의 관계를 뭐 같이 놓고 봤을 때는 뭐 이쪽에 좀 유리하겠네라고 계산하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 삼성 SDI 차트 보신 분들은 얘 언제 이렇게 올랐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도 요즘 시장에서 상당 부분 좀 영향을 좀 미치고 2차전지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시세가 요즘 강세인 상황이죠.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면 우리 SK이노베이션을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이 한번 낮아빠진 다음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SK이노베이션은 편입가보다 지금 훨씬 높죠. 과거에도 제가 SK이노베이션 얘기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게 유가가 높으면 정제 마진의 레벨이 높아지는 건 맞다.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많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정제 마진율이다. 그러니까 유가가 높아져서 정제 마진이 뛰는 폭이 그 밑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과거보다 유리하다라고 볼 수 없지만 유가가 오르는 폭보다 정제 마진율이 오르는 폭이 크면 이 정유사들의 이익은 좋아진다. 예. 그리고 얘네들이 그냥 바가지에서 기름 퍼가지고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축하고 있는 이 상당량의 이 기름들이 있는데요. 이건 유가가 또 상승하고 있을 때는 평가 이익으로 잡고 유가가 빠질 때는 평가 손으로 잡는데
요즘 유가 분위기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60불을 견조하게 지켜내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의 레벨을 계속 지켜내고 있는 걸 보니 더 이상 과거에는 재고평가손으로 이거 실제로 캐시아웃 되는 돈도 아닌데 실적에 딱 마이너스를 주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도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마진 추이를 보는 건데요.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전년 동월하고 좀 비교해서 보자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그림에서 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이 유가도 작년보다 요만큼 반영이 나왔는데 유가 오른 거는 뭐 한 10% 정도 올랐다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나머지 애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 10% 이상 움직였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기름 오른 것보다 마진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니까 유가 오른 거는 한 10% 정도 되고 나머지 애들 값을 한번 보게 되면 그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뭐 이 그림은 뭐 상당 부분 이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말해주고 있는 그림들이고 정제 마진 스팟 값이 있고 정제 마진 레깅 값이 있는데 스팟 정제 마진은 사실 이 실적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입 원가 대비해서 이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가를 좀 약간 레깅해서 이 투입 원가를 계산하는 이 레깅 전제 마진이 훨씬 더 이 실적에 이 밀접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레깅 값을 한번 보게 되면 한동안 안 좋았었는데 최근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유가가 막 올라가고 있을 때 정제 마진 올라가는 폭이 못 따라갔는데 이제는 그 부분보다 더 크게 정제 마진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라고 설명하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최근 삼성 SK 이노베이션 올라가는 거 보고 저건 또 왜 저렇게 강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라고 한다면 이 그림에서 또 상당 부분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새로운 아이디어들, 뭐 맨날 삼성전자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한번 계속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기차하고 석유화학 쪽 얘기도 좀 해주셨네요. 네. 오늘 장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틸러슨 경질이 무역 전쟁에 우려를 다시 높였다? 뭐 이런 평가들은 뭐 많이들 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싫어하는 얘기죠. 하지만 100% 이거를 보장한다라고 보기는 전 어렵다라고 봅니다. 어제 시장은 우리 시장이 다른 시장들에 비해서 상당히 잘 버텨냈었던 하루고요. 오늘 시장도 제가 계산하기로는 어제 정도 다른 시장에 비해서는 잘 버텨내는 움직임 나오지 않을까. 너무 쫄아서 출발하지 마시고 노이즈일 뿐이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장영혁 팀장이 함께해서 인사드리고요. 예, 글로벌 정치 사항들도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